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보트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차 산업과 유사합니다. 보트에 1년 동안 장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 모터입니다. 그것은 소문으로 시작되어 조용한 대화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자동차를 우주로 보내고 감히 세상에 전기를 공급한 앨런 머스크는 조용히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켓도, 자동차도, 심지어 미래형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요트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 아이디어는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고히 옹호하는 머스크가 럭셔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상쾌한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는 세상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매끄럽고 각진 선박, 7억 달러 규모의 슈퍼요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사진이 퍼지자 사람들은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물 위의 우주선이었나요? 세계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요트는 무엇일까요? 둘 다입니다. 진실은 더욱 매혹적이었습니다. 한당 이전 앨런 머스크는 요트 제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그에게는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럭셔리함과 지속 가능성이 반대가 아닌 누구도 감히 실현하지 못했던 비전의 파트너가 되는 미래 중 하나입니다. 요트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미디어, 기술 애호가, 효율론자 모두에게 둘러싸인 공개 행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소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도전과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중은 그가 농담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초조하게 웃었지만 머스크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 요트는 떠다니는 저테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치스러운 사치품이라도 위기에 처한 지구의 긴급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머스크에게 있어 이 프로젝트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호화 요트 산업을 과도함과 낭비의 상징이자 종종 환경 문제를 무시하는 부자들의 놀이터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기 자동차와 우주여행에서 그랬던 것처럼 혁신할 수 있는 미개척 개척지인 기회도 발견했습니다. 이 요트는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지위의 상징이나 화려한 방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아함이나 편안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혁신, 지속 가능성, 기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종류의 럭셔리를 향한 신호등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트 디자인의 모든 측면은 머스크의 비전을 반영했습니다. 사용된 재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으며 수소 연료 전지와 태양 전지 패널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은 배출 제로를 약속했습니다. 고급 AI 시스템은 거의 모든 기능을 자동화하고 실내 온도 조절 장치에 대한 탐색을 통해 기술과 편의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머스크는 요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호화 요트가 최첨단 지속 가능성을 수용한다면 나머지 업계는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갑판에 서서 자신이 만든 작품의 매끈한 선과 빛나는 표면을 내려다보며 머스크의 미소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트가 아니라 물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팀이 전통적인 요트 스케치를 처음 머스크에게 제시했을 때 머스크는 실망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인 것 같다며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미래에 속한 것을 원합니다. 과제가 분명했고 팀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최첨단 기술과 아방가르드 미학, 그리고 머스크의 타협하지 않는 비전을 포함한 수년에 걸친 집중적인 협업이 이어졌습니다. 요트 디자인의 모든 세부 사항은 머스크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관은 대담하고 각진 형태로 바다를 횡단하는 우주선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상 과학 소설의 한 페이지에서 꺼낸 것 같았습니다. 매끈한 라인과 공기역학적 윤곽은 단지 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목표를 유지하며 최대 효율성, 항력 감소 및 속도 향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에서 요트는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기술을 통한 단순성을 가이딩 프린서펠로 삼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조종 장치, 스위치 또는 다이얼은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시스템은 고급 AI로 매끄럽게 통합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조정되는 주변 조명부터 경로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자율항해,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요트는 승객의 연장선처럼 기능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중심은 요트를 감싸는 파노라마형 스마트 유리 창문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첫 번째 시운전에서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투명에서 불투명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되돌려 숨막히는 바다, 전망을 드러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는 디자인팀에게 조용한 안도감을 안겨준 드문 칭찬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트가 아니라 기술적 경이로움이자 럭셔리와 혁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였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단지 실현된 것이 아니라 초과 달성되어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3장, 처녀항해. 요트가 처음으로 항해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결코 조용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이목이 400피트 높이의 경이로운 선박이 물속으로 미끄러질 준비를 하고 있는 항구에 집중되었습니다. 사진작가들은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 경쟁했고 그들의 카메라는 선박에 날렵하고 각진 선을 배경으로 번쩍였습니다. 언론인들은 머스크가 이 혁신적인 창조물에 어떤 놀라움을 담았는지 추측하며 신나게 속삭였습니다. 요트가 바다 속으로 쉽게 미끄러져 들어가자 군중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형적인 호화 요트의 요란한 엔진과 달리 이 요트는 수소 연료전지와 태양광 패널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흔적에는 잔잔한 파도만 남아있었고 배기가스도 소음도 없었으며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엘러건틀이 보여줄 뿐입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다른 방식으로 전기적이었습니다. 엄선된 초대 손님들은 요트를 둘러보며 그 혁신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조명과 온도, 기능이 필요에 맞게 원활하게 조정되는 넓은 AI 기반 실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스타어링 위성 시스템에 관심을 가진 한 손님은 놀랍게도 전화기를 꺼내서 화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즉시 연결되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원격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조용한 순항은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탄소 섬유 난간에 기대어 갑판에 선 손님 한 명이 마침내 마법을 깨뜨렸습니다. 요트 같지 않은 데라는 그들의 경외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머스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는 단순히 대답하며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그 순간 요트는 단순한 선박에 그치지 않고 약속이었습니다. 럭셔리, 기술, 지속 가능성이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은 요트뿐만 아니라 넓은 바다에서의 혁신과 인류의 관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요트의 매끈하고 각진 디자인 깊숙이 자리 잡은 혁신의 심장은 바로 요트에 뛰는 심장이었습니다. 선박의 모든 측면을 구동하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머스크와 그의 팀은 단순히 요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율적으로 떠다니는 경이로운 요트를 창조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테슬러의 자동 조종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자율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첨단 센서, 카메라,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 요트는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정밀하게 항로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장애물을 감지하고 날씨 패턴을 예측하며 속도와 경로를 조정해 에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기능 중 하나는 테슬러 엔지니어가 맞춤 제작한 선박의 AI 보조 장치였습니다. 모든 기능에 완벽하게 통합된 AI는 승객의 습관과 선호도를 학습했습니다. 처녀항의 둘째 날이 된 지금 조수는 이미 각 손님의 선호하는 온도와 조명, 심지어 식사 선호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트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한 손님은 저녁 식사 중 AI가 자동으로 조명을 이상적인 수준으로 어둡게 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성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보안은 머스크의 혁신이 빛나는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요트에는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드론 기반 감시 시스템이 장착되었습니다. 생체인식 접근 통제를 통해 승인된 인원만이 민감한 구역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까지 제작된 선박 중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요트의 기술적 깊이를 탐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술이 해상 여행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머스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5장 손님의 경험. 천여 항해 중 배에 초대된 운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경험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보드를 밟는 것은 요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모든 세부사항이 럭셔리함과 목적을 위해 세심하게 제작된 미래의 세계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행은 손님이 도착하면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요트의 AI 비서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어조로 탑승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귀하의 객실은 귀하의 취향에 맞게 맞춤화되었습니다. 객실 내부에서 손님들은 테슬러의 디자인 미학을 연상시키는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발견했습니다. 스마트 유리벽을 통해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가 뚜렷하게 보이거나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공간을 어둡게 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실에는 테슬러가 설계한 스마트 태블릿이 장착되어 있어 요트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및 환경 지표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요트의 전자동 조리실은 손님의 식이 선호도에 맞춰 준비된 고급 요리를 제공합니다. 마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선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손님은 신선하고 지속 가능한 재료로 완성된 AI 셰프가 준비한 식사를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여가 시간에도 혁신이 스며들었습니다. 최첨단 VR룸을 통해 손님들은 화성 식민지부터 심해 모험까지 가상 환경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실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트의 자율 전기보트 중 하나를 조종하여 주변 바다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며 조용히 활공할 수 있습니다. 항해가 끝날 무렵 손님들 사이의 하부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은 단순한 요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럭셔리함과 책임감이 만나는 미래를 엿볼 수 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은 기술과 상상력이 결합하여 가능한 일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촉매제. 요트가 파도 속을 여유롭게 미끄러지듯 나아가자 그 매끈한 형태는 수평선을 배경으로 미래적인 실루엣을 자르며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에 대한 속삭임은 밀물처럼 해양 산업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점진적인 혁신에 익숙해져 있던 전통적인 요트 제작자들은 허를 찔렸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수십 년 된 디자인은 머스크의 걸작에 비해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업계 리더들이 서둘러 대응하자 비공식적으로 패닉이 닥쳤습니다. 보도 자료에서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태양열 통합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서둘러 생산에 들어갔지만 머스크는 경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요트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럭셔리 시장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요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단순한 보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갑판 위에 서 있었고 그의 뒤쪽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머스크에게 요트는 고급 선박일 뿐만 아니라 전체 해양 산업의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개인용 요트부터 대형 화물선까지 모든 선박의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소재, 첨단 AI 시스템이 적용되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의 희망은 요트 제조업체들 사이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인류가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세계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트가 천여 항해를 계속하면서 속삭임이 대화로 바뀌고 그 대화는 요구로 변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뿌리를 내리고 현상 유지를 넘어 요트나 선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또 다른 럭셔리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충족하기 위해 애쓰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혁명이었습니다. 7장 대중의 반응. 물론 모든 이가 감동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느 대담한 혁신과 마찬가지로 앨런 머스크의 슈퍼요트도 회의론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를 7억 달러 규모의 허영 프로젝트이자 초부 유층을 위한 사치스러운 장난감으로 일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방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이들은 그 엄청난 가격표가 시급한 글로벌 문제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당황하지 않고 비평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그는 비용이 단지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언젠가 더 넓은 해양 산업에 유익할 수 있는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트 한 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더욱 깨끗하고 스마트한 운송을 위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평가들에게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술 애호가의 트윗은 요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게시물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에 했던 것처럼 바다에도 적용됩니다. 지지자들은 요트의 수소 연료 전지, 태양광 패널, AI 기반 내비게이션이 고급 선박뿐만 아니라 상업용 운송 및 환경 지속 가능성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혁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머스크의 창조물을 고립된 방종이 아닌 미래를 위한 원형으로 여겼습니다. 요트가 물속을 가르는 칼처럼 대서양을 가르며 처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세상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매끄럽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조용하면서 배기가스가 없는 크루즈 여행에 관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넘쳐났습니다. 선박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혁신이 분석되고 토론되며 축하받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머스크의 슈퍼요트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화와 혁신,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평선 속으로 사라질 때 경외심과 질문 그리고 미래의 도래를 부인할 수 없는 감각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요트가 항구로 돌아오는 동안 그 질문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처녀 항해는 완료되었지만 유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과 일반 관찰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개인 제트기로 시선을 돌려 자동차와 요트에서 보여준 야망을 같은 방식으로 항공여행에 적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의 비전이 해상도시, 지속가능한 해양 서식지, 심지어 럭셔리 우주관광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머스크에게 그것은 단순히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틀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요트는 최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전통에 깊이 뿌리박힌 핵심 가정에 도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유함을 환경 파괴에 대한 변명으로 여겼지만 머스크는 모범을 보일 기회로 삼았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지면서 항구를 금색과 진홍빛으로 물들일 때 요트의 각진 실루엣이 불타는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반짝이는 미래의 지향적인 라인은 주변에 정박해 있는 기존 선박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트가 아니라 진보의 상징이며 끊임없는 혁신이 얼마나 대담한 아이디어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에게 그 순간은 가슴 아픈 감동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다시 한번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바꾸어 다른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제 항구에 정박된 요트는 종점이라기보다는 머스크가 이미 구상하고 있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디딤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물에 반사된 요트의 은은한 빛만이 남았을 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일란 머스크가 다시 한번 해냈고 세상은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열렬히 궁금해했습니다.
9장,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기준. 눈부신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넘어 요트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건물을 돋보이게 한 것은 단순한 수소 연료 전지나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전체적인 철학이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모든 재료와 모든 시스템, 모든 프로세스로 확장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와 협력하여 개발된 새로운 경량 합금으로 만들어진 선체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내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인테리어에는 재생 목재, 탄소 중립 직물, 폐기물을 줄이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트를 건조한 조선소는 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자재를 재활용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유지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요트가 고급 선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자원 집약적인 산업 중 하나에서 지속 가능성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디어 투어에서 럭셔리가 반드시 낭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트는 단순히 바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그 환경적 영향은 요트 자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글로벌 해양 조직과의 논의를 시작하여 이러한 기술을 상업용 선박으로 확장해 업계의 탄소 배출량을 연간 수십억 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요트는 더 이상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해양 세계 전체를 위한 행동 촉구의 상징이었습니다. 10장, 미래의 머스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트의 처녀 항해의 여파가 일어나면서 머스크의 야망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슈퍼요트가 지구와 그 너머의 교통 및 거주지를 재편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전략의 시작일 뿐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동되는 자립형 해양 공동체인 부유식 럭셔리 도시에 대한 머스크의 계획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전기 개인 제트기로 항공여행의 혁신을 일으키려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일부는 머스크의 요트가 지구의 가장 극한 조건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의 우주용 수중 서식지를 위한 프로토타입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머스크는 수줍어했습니다. 드문 인터뷰에서 그는 이러한 소문에 대해 직접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장난스럽게 비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바다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의도적으로 모호하지만 감질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트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더 큰 야망을 위한 발사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럭셔리함을 넘어 인간이 지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것을 약속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추측과 달리 머스크는 조용히 작업했습니다. 그의 상상력의 톱니바퀴는 그의 다음 큰 아이디어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든 하늘이든 별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이 다음에 도달할 때마다 인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의 경계를 넓힐 것입니다. 최종 생각, 머스크의 7억 달러 슈퍼요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치스러운 장난감일까요?